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등산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어디까지 갈지 뭐 이런 거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신나게 좀 놀다 간다는 생각으로 갈 생각이에요. 요즘에 보강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산을 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런 날에 차분히 그냥 장거리 훈련한다 생각하고 하려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아니라서 굉장히 날 것이네요. 날 것. 오히려 재밌습니다. 어휴, 이거 맞나 길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네, 길 찾았습니다. 요즘에는 달리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차. 2020년 겨울부터 시작했으니까 6년이네요. 6년. 연차는 7년차라고 해도. 근데 한 6년 정도 달리다 보면은 이 런택이라는 게 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다가 흥미가 떨어지고 내가 왜 달리고 있나,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예전엔 좀만 열심히 하면은 풀마라톤 기록이 30분 줄고 20분 줄고 이랬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기록도 잘 안 줄거든요. 위로 가면 갈수록 진짜 열심히 해도 겨우 5분 줄고, 나중에는 5분도 많은 거야. 나중에 1, 2분.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전보다 기록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언택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특히 요즘에 달리기가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도 하고, 보강운동 하는 게 사실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강운동 재미가 없어서 건너뛰기도 하고, 근데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여기 무등산에 오기 전에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되게 간단하게 두 개로 좁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달리기를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달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거. 예전에 달리기를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실 트레일 러닝이 뭔지도 몰랐고,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풀마라톤이 전부였죠. 그것도 넘볼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이었고, 풀마라톤을 완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기왕 한 거 꿈의 무대라고 하는 보스턴 마라톤을 가보자. 그래서 서브 3를 목표로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한 3, 4년을 이렇게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도 물론 재밌었는데 오직 그 목표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렸으면은 아마 저도 런태기가 오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아마 95%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운이 좋게 마라톤 열풍으로 JTBC 마라톤에 실패하게 되고, 2022년이었나 3년이었나 그래서 참여한 대회가 장수 100K였는데 그 어떤 한 번의 선택이 제 달리기를 완전히 바꾼 거죠. 달리기에는 마라톤만 있는 게 아니라 트레일 러닝이라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트레일 대회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다양한 대회가 많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하다 보니까 주로를 아스팔트에서 산으로 옮겨가면서 둘을 적절히 이렇게 섞어주면서 달리다 보니까 점점 지루하게 느껴졌던 달리기가 다시 재밌어진 거죠. 그리고 마라톤과 트레일 러닝의 어떤 차이가 좀 있는데, 저는 트레일 러닝의 특성이 저한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다면 정해진 페이스가 있고, 그 페이스를 42.195km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달려냈을 때 내가 원하는 성과가 주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마라톤인데, 트레일 러닝은 조금 다르죠. 물론 트레일 러닝도 정해진 페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목표 기록을 위해서. 근데 그 정해진 페이스라는 게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서브 3를 하려면은 4분 15초라는 페이스를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트레일 러닝은 1km 안에서도 그 평균 페이스가 변화무쌍한 거죠. 오르막이 나오면 9분까지 떨어졌다가, 다운힐이 나오면 3, 4분으로 달렸다가, 평지가 나오면 또 4, 5분으로 달렸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변화무쌍한 거. 근데 컨디션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페이스가 변화무쌍하다는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트레일 러닝은 쉴 수 있다고,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고. 저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변화무쌍하다는 거, 매 시간마다.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트레일 러닝을 하다 보니까 트레일 러닝도 많거든요. 거리가 20km 미만도 있고, 보통 50K급 3, 40km, 50km도 있고, 근데 그 너머에 70km 이상, 100km 이상의 대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대회를 뛰어본 건 아니지만 뛰면서 알았어요. 장거리가 진짜 재밌구나. 그러니까 가장 힘든데 100km가 가장 힘들잖아요. 100km 이상, 100마일 이런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뛰고 나서 그 받는 영감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게 좀 차원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걸 뛰고 나면은 자꾸 생각이 나요. 자주 뛸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걸 뛰다 보니까 장거리가 정말 좋구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장거리 뛰는 거를 나는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30-40km의 트레일을 뛸 때는 비유를 들자면 뭐 인생의 전반부만 만난 느낌? 아니, 인생의 한 4분의 1 정도만 만난 느낌. 근데 100km 이 정도의 대회를 뛰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만난 느낌. 내 삶이 여기 있구나, 삶의 희노애락이 여기 있구나. 그런 걸 만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그게 또 일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달리면 달릴수록 나는 트레일러닝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직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장거리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찾게 되면은 생기는 게 있죠. 네, 목표가 생겨요. 목표가. 이게 막 뭔가 억지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표를 정하게 되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게 생기면은 더 잘하고 싶다, 그러면서 혼자서 뭐 훈련법을 찾아보게 되고 더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목표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보스턴 마라톤처럼 트레일러닝에도 뭐 트레일러너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UTMB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UTMB 대회도 나가면 좋죠. 근데 너무 힘들거든요, 되기가. 이번에도 떨어졌는데, 대회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다른 대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매력적인 다른 대회들. UTMB가 그냥 뭐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대회가. 그러다가 최근에 코코도나 250이라는 경기를 봤거든요. 250km도 아니고 250마일. 250마일을 키로로 환산하면은 400km가 넘죠. 어쨌든 그 대회를 봤어요. 근데 그 대회를 보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 대회를 보면서 와, 미쳤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대회도 기록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1위한 레이첼이라는 선수는 기록이 56시간인가 그래요. 그 250마일을 56시간 만에 뛴 거예요. 미친 거죠. 여성 선수가 전체 1등을 했는데, 그런 선수들만 보면은 미쳤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완주를 목표로 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풀마라톤 같은 경우는 완주는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뭐 못할 수도 있는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면은. 근데 걸어서라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초장거리급 초울트라 마라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말 뭐 200마일 뭐 이런 대회 같은 경우에는 기어서도 완주할 수 없는 그런 대회잖아요. 저처럼 오래 달린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달리기를 시작한 지 뭐 2년 정도 됐는데도 그걸 목표로 해서 완주를 한 사람이 있고, 아시아 고긴스라는 별명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 선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팔로우에서 잘 보고 있는데, 그분도 달리기를 시작한 지 한 1년 반 됐을 거예요. 원래 엄청 뚱뚱한 사람이었고 데이빗 고긴스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살을 빼고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100km, 100마일 이런 대회를 나가고 나서 그런 대회를 나가더라고요. 모압 240마일.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게 나도 할 수 있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도 기록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선수가 아니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꿈같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완주하는 게. 그래서 막 엄청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코도나 250 내년 거를 지원을 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는 떨어졌습니다. 나도 꼭 다음에 해보고 싶다. 이런 200마일급의 대회가 미국에 많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오레곤주에도 있고, 거기에 여러 대회가 있는데, 이런 대회에서 기록 상관없이 정말 완주를 목표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됐어요.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완주를 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굉장히 훈련하는 것도 재밌고, 훈련 방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계단을 더 많이 오르게 되고, 오르막을 더 많이 오르게 되고, 보강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근육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키우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가 새롭게 생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재밌게 훈련하고 재밌게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좋아하는 달리기를 찾았고
언젠가는 해내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 이 두 가지 덕분에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재밌습니다. 달리기가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출간기념회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인생이 트랙인 줄 알았다고. 그 트랙이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탄생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다음 취업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육아를 하고 인생이 마감되는 어떤 트랙이 내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여기저기 이상한 길을 걷다 보니까 남들이 아니라고, 여기 왜 가냐고,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아, 인생은 정해진 트랙이 아니었구나, 내가 트랙을 새로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달리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달리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트랙 안에서 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달리기를 했으면은 마라톤에 참여해야 되고, 마라톤에 참가하게 되면은 서브4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는 330, 300, 서브3 이런 트랙이 저는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잠깐 샛길로 빠졌는데 이 샛길이 새로운 길일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했던 트랙은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뭔가 조금은 엉뚱한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엉뚱한 트랙으로 달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 트랙을 벗어나서 무슨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트랙 안에서 기록을 단축하고 이런 달리기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더 큰 흥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해왔던 대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왠지 달리면 달릴수록 처지고 흥미가 떨어지고, 근데 그 원인은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뭔가 샛길로 한번 빠져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러닝만 하시던 분들은 트레일 러닝으로 한번 빠질 수도 있고, 트레일 러닝에서도 단거리만 뛰셨던 분들은 장거리를 한번 뛰어볼 수도 있고, 아니 진짜 그냥 종목을 바꿔서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철인 3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던 그 트랙에서 잠시 벗어나면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새로운 세계들을 만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걸 깨닫는 순간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목표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달리기도 다시 즐거워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험난한 오르막에서 계속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와, 길이 등산객이 반겨할 만한 길은 아니네요. 코스 난이도가 엄청나요. 진짜 여기 트레일러닝 코스 만들면 그냥 사람들 욕 엄청 하겠는데? 경사도가 지금 뭐야, 벌써 주저리 떠드는데 300m 올랐습니다. 300m. 오늘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그럼 저도 산에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이 급수하는 거 깜빡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 여름에 즐겁게 달리시길 바라면서, 재미난 세계를 만나고 재미난 목표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km 458m 올랐습니다. 3km만 460m를. 와, 덩굴이네 진짜. 이런 데가 있네요. 와. 거미들이 얼굴에 거미줄을 막 치네요. 저 오늘 그 무등산 서석답 올라가려면은 한참을 더 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꼭대기까지 가서 가는 좀 그 모습도 찍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모르는 길로 오니까 다리도 막 다 쓸리고 재밌습니다. 와, 진짜 완전히 자연이네요. 자연. 야생이죠, 야생. 와. 제가 무등산을 그래도 꽤 찾았는데 여기는 처음 와보네요. 와, 탑을 누가 쌓았을까 이거. 이야. 여기가 집게봉이라고 합니다. 집게봉. 누가 적어 놓으셨어요. 집게봉. 중머리집까지 3km 남았네. 와, 열심히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3.9km 왔고 3km 남았습니다. 아니 1시간 51분.
6.35km 왔는데 누적 구도가 지금 877m예요. 엄청 돌아서 왔네요 여기를. 와, 발목 다 쓸렸어요. 길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라서. 원래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은 척박하다, 험난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2시간 23분 지나갔고 8.3km에 1245m. 이거를 4를 곱하면요 32km에 4800m 고도. 극악 난이도지 않습니까? 전망대 한번 가볼까요? 원래 전망대 패스하는데 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원래 여기 가을 뭐 이럴 때 오면은 바글바글해요 여기 전망대. 입석대는 무등산 정상에서 남서쪽으로 해발고도 약 9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상절리들을 구성한 암석은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분출된 약 8700만 년 전에 분출된 무등산 응해암이라고 불리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 읽어보네요. 입석대 8500만 년 전에 저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화산이 터지면서. 재밌네요. 무등산이 재밌어. 네, 서석대 왔습니다. 내려가야죠 이제. 네, 그럼 다음에 또 주로에서. 아니, 여기 지금 개방했네요. 무등산 진짜 정상. 원래 다음에 주로에서 뵙겠습니다 했는데 여기 뚫려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인왕봉. 전에 여기서 할아버지 사진도 찍어주고 했었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쪽은 군사기지라서 찍지는 못하고. 어쨌든 네, 그럼 진짜로 다음에 주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